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도 책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역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할 이야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이끌고 있고요. 20여 권의 책을 집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0대 청년 작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책을 출판했고 종합베스트셀러 5위, 카이스트 도서관 이달의 책, 국립중앙도서관 사회과학 분야 대출순위 탑10,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우수 컨텐츠, SK그룹 추천도서, 다음 추천도서, 교보문고 비즈프레스 독자선정 탑10. 뭐 제가 쓴 책들의 결과들을 열거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를 못할 수 있습니다. 한 A4용지 한 5장, 6장 분량으로 제 커리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대한민국 30대 중에서 저만큼 책을 많이 쓴 사람도 없고, 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또 공신력 있는 단체에 이렇게 진입한 작가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30대 작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데 많은 작가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제가 주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을 지도해가지고 작가분들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변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어떤 글쓰기 그리고 책쓰기의 일을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글쓰기 방법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짧게 쓰는 겁니다. 단문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짧은 문장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문장으로. 왜냐면은 이 글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단문으로 쓰는 겁니다. 단문. 문장이 길어지면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주어보를 읽고 동사보를 읽어야 되는데, 서술어보를 읽어야 되는데 주어보를 읽다가 까먹고 동사보로 넘어갑니다. 문장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최대한 좀 짧게 이렇게 써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접속사도 최대한 안 써야 돼요. 그리고 문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중복된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중복된 단어를 다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없어도 의미 전달이 된다 그러면 빼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짧은 문장이고 짧은 문장으로 쓴다는 것이고 호흡이 짧은 글을 말해요. 팍팍팍 치고 나가야 됩니다. 팍팍팍.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의미 전달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잘 쓴다는 것은 유려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화려한 문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미사오구를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항상 주제문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주제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제문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반적인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책쓰기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글을 쓸 때는 뭐를 쓸 건지를 딱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그게 바로 주제라고. 그걸 주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관된 메시지를 써나가는 거거든. 일관된 메시지를.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써간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문이 있고, 주제문은 제목으로 표출될 수도 있어요. 주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목차가 있고, 그 다음 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제문과 목차와 글이 이 세 개가 모두 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제문이 대장이라면은, 최고의 황제라면은, 목차는 뭡니까? 벼슬을 하는 신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글은 뭐냐? 일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일관성 있게 하나로 연결된단 말이야. 이게 빗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쓸 때는 주제문과의 일관성, 목차와의 일관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항상 글을 쓸 때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글을 쓸 때는 수식어를 최대한 줄여주고 짧게 써주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쉽게 글을 쓰는 겁니다. 쉽게의 의미는 뭐냐면은 중학교 1학년도 이해 가능한 수준을 말해요. 중학교 1학년도. 항상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글을 써준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짧게 써야 된다. 짧게. 두 번째는 뭐다? 주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써야 된다. 세 번째는 뭐다? 중학교 1학년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써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 자세한 이야기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나누도록 하죠. 네이버 카페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 오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필한 책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책쓰기의 정석이라는 책을 제가 집필을 했어요. 보시면은 책쓰기에 대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 오시면 제가 드리는 책쓰기 가이드북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제가 일요일마다 진행하는 책쓰기 특강에도 이렇게 참석하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돼요. 신청을 하시고 특강비를 입금하시고 오후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 필기할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또 책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책을 쓰시고 모쪼록 언제나 늘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